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파동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죠. 그래서 파동이 도대체 뭔가, 현대 그 양자역학에서도 물질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 뭔가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나갔다고 하고요. 뭔가 휙 지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고 이런 것들은 물체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가지고서 충돌을 하는 거죠. 에너지가 물체에 담겨서 만나면은 이렇게 아주 격렬한 충돌이네요. 저거는 이렇게 이러한 식의 에너지 전달이 있죠. 물질과 같이 움직이는. 이것도 물질도 움직이고, 그런데 뭔가 좀 다를까요?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물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동그란 무늬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소리를 이렇게 공기 분자가 사실은 이제 그 빨간 점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일 오른쪽 위에 그 빨간 점은 제자리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진한 무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좀 분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 자체가 직접 운동하는 게 아니고, 물질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시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파동이거든요. 자, 우리가 볼까요? 도미노인데요. 건드렸더니 이렇게 도미노가 계속 이렇게 쓰러지고 있네요. 다 쓰러졌네요. 이게 이제 도미노가 쓰러지는 움직임, 도미노의 그 움직임이 멀리 전달은 됐지만은 도미노가 직접 움직여서 전달된 건 아니죠. 도미노는 제자리에서 조금만 움직였을 뿐인데 이 움직임 자체가 저렇게 멀리 전달된 겁니다. 파동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용수철을 볼까요? 용수철의 움직임이 저렇게 전달이 됩니다. 용수철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니죠. 손에 잡고 있는 용수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용수철이 이렇게 접혔다 펴지는 그 움직임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런 것들이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용수철과 같은 그 물질의 움직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운동과 에너지의 운동이 같은 방향이면은 서로 나란하면 종파라고 하고, 물질의 움직이는 그 진동 방향과 이제 수직하게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걸 이제 횡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자는 가로지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자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입자랑 에너지는 같이 움직이니까 서로 방향은 항상 같으니까. 하지만 파동인 경우에는 그 물질의 운동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종파와 횡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동은 일단은 에너지가 멀리 전달되는 방식 중에서 하나인데, 물질에 당겨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지만은 그 진동이 또 옆에 있는 물질을 건드리고, 또 그 진동이 마치 도미노처럼 또 옆에 있는 물질을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보다는 물질의 그 진동이 점점점 멀리 전달되는 것이죠.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입자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파동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파동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달될 수 있으려면은 매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질이 옆에를 건드려야지 그 옆에 또 건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거는 그 소리라고 하는 그 공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공기가 없으니까 그게 전달될 수 있는 매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고 하죠. 자, 손에 들고 있는 용수철이라는 물질 자체가 멀리까지 가지는 않아도 이렇게 움직임은 전달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우리가 입자는 물질이죠, 분명히. 파동은 물질일까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미시적으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어쨌든 뭐 매질이라고 했죠. 미시적으로 아주 작은 규모에서 매질이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을 뿐이지, 거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거시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이고, 파동은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자연 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뭐 빛이 또는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뭐 입자성을 갖느냐 파동성을 갖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 파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잔잔한 호수에는 이렇게 거울처럼 그 멋진 풍경을 일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그대로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사라는 특징인데, 이 반사는 뭐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사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하는 면이 울퉁불퉁하면은 그 평행하게 들어온 빛과 나가는 빛이 서로 이렇게 똑같이 평행해야지 이 상이 일그러지지 않는데, 울퉁불퉁하면은 들어올 때 평행했던 빛이 나갈 때는 제각각의 방향이라서 그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일그러진 모습이 되겠죠. 굴절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굴절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은 파동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고요. 파동의 본질은 뭐냐면은, 거시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 뭔가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되죠, 현상으로서.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매질이 아주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그 진동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작은 운동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수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거시적으로도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파동은 미시적인 물질의 그 진동입니다, 사실. 근데 매질이 달라지면은 그 진동이 달라지겠죠. 진동하는 그 특성이 달라지니까 파동에 그 전달되는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도 달라지는 겁니다. 매질이 달라지면은 그 진동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그 파동은 굴절이 일어납니다. 굴절이라는 것은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뜰채로 건질 때 허탕칠 수도 있겠죠. 좀 더 깊게 떠야 될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자, 우리가 유리창에 붙은 물방울도 이렇게 공기랑 물의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물방울의 여러 가지 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굴절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굴절, 이거는 이제 회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절자가 이제 구불절자거든요. 그래서 그 매질이 달라지면서도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매질이 달라지지 않는데, 같은 매질인데, 구멍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질이 변하지 않고, 뭐 구멍이라든가 이제 모서리, 이런 것을 만나면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구멍이 이제 넓으면은 방향이 조금 바뀌고, 구멍이 작으면 이렇게 방향이 많이 바뀌고, 회절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호이겐스는 이렇게 파형, 보여지는 이제 파동의 형태가 저렇게 보이는 거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각 점이 파원처럼 해당돼서 그 다음 파원을 만든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은, 호이겐스 원리는 이제 그 다음 파에, 그러니까 지금 파가 있는데 지금 파 말고 이제 다음 파가 어떤 형태일 것이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동의 본질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파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시적으로 물질이 진동하는 것인데, 진동이 특별히 어떤 방향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모든 방향이 똑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전파원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파동이 또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 파동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지금 만들 때는 복잡한 모양이 되는 거고요. 빛도 하나의 이제 파동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기름이 물 위에 뜨면은 뭐 이런 간섭무늬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파동을 이렇게 정지한 파동을 봤거든요. 근데 한번 파동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그 파동을 내는 소스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원으로 퍼져 나갈 텐데, 그 파동을 내는 소스가 움직이면 어떨까? 좀 약간 징그럽기도 하는데, 오른쪽에 우리가 눈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 쪽으로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파동이 이제 위아래가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진동하니까 어쨌든 위아래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만나는 데걸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한테 오면은 한 번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내게 되는데, 가까이서 보내니까 정지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더 파장이 짧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은 한 번 그 산마루 같은 거를 보내고 다음 산마루를 보낼 때 더 멀리서 보내니까 산마루와 산마루 사이가 더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파장이 좀 더 길어지는 거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자,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빛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근데
빨강색이 파장이 길어진 긴 파자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파장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진 것처럼 원래 정지했을 때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이 더 많이 길어진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긴 파장, 빨간색 긴 파장 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뭐 레드 시프트, 빨간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태여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천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거의 모든 거는 이제 그 우리 은하 내의 별입니다. 별인데 망원경으로 보면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도 볼 수 있어요. 그 은하들을 보면은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가까운 거는 빨강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멀리 있는 은하는 빨강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근데 빨강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우리한테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해 그러면은 팽창하면 우리 우주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네. 그럼 과거에는 지금보다 작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더 과거는 더 작았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그럼 우주가 어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거에서 출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빅뱅 이론 있죠. 우주는 점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팽창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광대한 우주가 됐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이론적인 실험적인 관측 증거들은 꽤 엄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플러 효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과 연관이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땠죠? 우리가 파동을 내고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랑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파동이 움직이는데 파동을 내는 물체가 움직이는데 아주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죠. 천천히 움직여도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는 어쨌든 이제 매질이 진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압축이 되는데 매질이 진동하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질이 진동하기 전에 그냥 물체가 그 매질을 넘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1초에 뭐 한 340m 정도 그걸 갖다가 그런 속도를 마하 1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소리의 속도보다 빨리 가면은 공기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공기 진동보다도 이 비행기가 더 빨리 가니까 그 매질이 이제 빵 터지는 그런 충격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을 구태여 이제 소중한 시간에 한 차례 별도로 할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파동은 물질이 아니고 또 파동은 근본적으로 그 아주 작은 세계에서 물질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지만은 그러한 운동이 이제 집단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거고
현상이다, 물질이 아니다. 좀 정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